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소모해가지고 잘린 것이 아니고요. 날씨가 아침에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영하 한 10도 정도 되니까 마이크가 너무 추운 환경에서 밖에 있으니까 마이크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성이 안 나가서 나머지 절반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내려고 했는데 내용을 점검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찾아왔습니다. 2부. 야, 미국 시향을 1부, 2부로 나눠서 해보기는 처음이네. 자, 이제 말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빨리 전달해 드려야 되고, 너무 추워서 또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핵심은 미국에서 금리 결정이 있었죠. 그리고 미국 금리 결정을 하면 항상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성명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그 금리 결정과 그리고 성명서만 봐서는 약간 좀 매파적인 상황으로 볼 수 있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은 상당히 비둘기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흐름들이 어떻게 됐다? 성명서 발표하고 나서 금리가 빡 이렇게 오르다가 파월의 기자회견 후에는 이렇게 쭉 내려갔는데요. 핵심적인 사항들이 요거예요. 경제는 상당한 진전을 보였고, 그 24년도 GDP 성장률은 2%로 웃돌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가도 목표 수준에 매우 근접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전히 다소 높은 곳에 금리가 위치해 있다. 자, 이 얘기에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금리가 올랐었던 것이죠. 야,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이 높은 곳에 위치해 있으면 앞으로 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네. 이런 식으로 가면서 금리가 오히려 더 튀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진화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진화 발언을 했냐면, 그 성명선에 물가 관련 문구 단축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한테 구체적인 시그널을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 하고 이제 진화에 나섰죠. 그러면서 금리가 쪼르르 하고 떨어졌.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제자리 수준으로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몇 가지 얘기했던 거 들어보죠. 그 설비 투자는 둔화되고 있고 주택 시장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업률은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중이고 전반적으로 고용 상황은 균형 잡혀 있다. 고용 시장은 물가 자극 요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의 큰 변화는 부재하다,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어 PC와 PC 지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PC는 12월에 각각 2.6%, 코어는 2.8% 상승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달에는 2.4, 2.8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그 PC가 조금 올라가는 거니까 여전히 그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완전하게 안심할 상황들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 기준금리에 대한 이유를 기준금리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 기준금리는 죄송해요. 중립금리요. 이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 대비 꽤나 높은 위치에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보다 높다라는 거는 일부는 약간 제약적인 상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앞으로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폭이 크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둘기적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그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은 서둘러서 정책을 조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서 금리를 급하게 내리거나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우린 되게 좋은 위치에 있고 그냥 인플레이션 완화될 건데 기다리겠다 하는 것이 그 어떤 기본적인 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민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민자 유입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신규 고용 창출도 감소되고 있어서 낮은 실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 트럼프 이후에 훨씬 더 단속을 강화하면서 유입이 없을 것이고, 근데 여기서 고용이 막 빵 터지면 사람은 유입은 없는데 고용이 터지니까 인플레이션 더 낮아져서 임금을 자극할 수는 있는 거고요. 반대로 그 실업이 해고가 많아지면 실업률이 다시 올라갈 수가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까지 그 철벽으로 앞서 그 캐나다, 멕시코 말씀드렸었죠. 캐나다, 멕시코 금리 관세를 안 때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건 니네들이 단속을 잘해라. 불법으로 유입하는 사람 없게 해라.
하면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고용 쪽에서 고용 비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업률이 오히려 더 안 올라가고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거는 함께 지켜보시죠, 우리가 같이 앞으로도. 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중립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상황이 있다는 말은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뭐냐면 전반적으로 불안함들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언급을 드렸던 것에서 그 나오는 내용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가이던스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설비 비용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매출과 이익의 증가는 조금 이렇게 둔화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계속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 저기 봐라, 저렇게 적은 비용으로 저렇게 효율적인 딥시크를 하는 걸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느냐,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 리턴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자본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투자한 만큼 리턴이 없는 것은 ROI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불안해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 되겠고요. 이것들이 이제 시장에 전반적으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 이 얘기까지 아까 한참 드렸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 ASML EUV 장비 만드는 ASML이 차기년도 지금 25년도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ASML이 수주 잔고가 많다는 건, 금액적으로 많다는 건 어떤 거? 네, 뻔하죠. EUV 장비를 많이 수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EUV 수주를 많이 이렇게 발주를 많이 할 곳은 어딘가요? 뻔하죠. TSMC. 그 다음은요, 제가 보기엔 이번엔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보다도 하이닉스가 훨씬 더 눈에 띄고요. 왜요? AI 가속기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미세 공정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한 것이죠. 당연히 2나노 공정 때, 2나노 때 공정, 그 다음에 그 1C 공정, 뭐 이럴 때 EUV가 훨씬 더 사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발주가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말인즉슨 25년 뿐만 아니라 26년도 상반기까지 반도체 그 제작업체들의 수주가 거의 확정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ASML에 지금 발주를 많이 해줘가지고 몇 개월 있다가 물건을 받으면 그것은 언제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26년에 돌아가는 겁니다. 26년도 근처, 25년도 후반부나 26년도에 돌아가는데, 그거를 지금 발주를 많이 냈다는 건 26년도에 주문받은 주문량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질적인 흐름은 변함이 없어요. 그 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고 나서부터 정말 가열차고 어마무시한 설비 증설, AI 가속기를 향한 계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라마를 만드는 메타에서도 설비 투자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정할, 뭐 지금 빨리 뭐 저쪽 나왔다고 해서 뭐 당장 얘기해 줄 건 없고, 지금 우리는 그 설비 증설 목표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5년 확정 뿐만 아니라 26년 상반기까지도 상당 부분 확정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실제 본질과 기대감으로 만들어주는 미래의 꿈의 개념은 항상 격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항상 격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년도 우리가 깜짝 놀랬던 건 뭐냐면 그런 모든 예상들을 뛰어넘고 엔비디아의 실적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놀라울 수준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깜짝 놀라면서 미래의 꿈을 한 번 더 꾸고 한 번 더 꾸고 한 번 더 꾸고 한 건데, 자, 지금 이번 딥시크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투자 아니고도 간단한 투자로 저렇게 할 수 있어? 물론 밝혀져야 됩니다. 딥시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훨씬 더 많은 H100을 썼을 것이다 라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명백하다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투자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투자를 위해 미래를 꿈꾸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꿈이라는 건 되게 가변적인 거잖아요. 가변적인 게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꿈을 꾸느냐? 지금부터는 설비 증설 속도가 느려질 수도 있겠군 하고 생각하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실제와 본질은 변함이 있다 없다. 현재 분위기 봐서 ASML의 그 발언을 봐서는 변함 없다. 설비 증설은 그대로 된다 라는 게 너무 뻔한 사실적 미래예요. 다가올 사실적 미래.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상적 미래를 엄청나게 부풀려서 생각했다가
그 부풀렸던 부분들이 모두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다 라는 점은 고민을 해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도하게 없어질 경우에는 실제로는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예, 모든 업체들이 설비 증설이 되고 있고 장비 그 설비를 만들어주는 메이커들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장의 기대가 없어지면 시장의 기대는 오히려 밑에 머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훅 하고 빠질 수도 있죠. 근데 실제가 우상향이 맞다면 이렇게 훅 빠졌을 때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들은 뭐 기억하실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현재 분위기 봐서는 26년도 상반기까지는 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다. 그리고 또 이번 금리 결정에서도 보셨습니다만은 금리 결정에 있어서는 그 완만한 금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급하게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부분들은 시장에 상당 부분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번 주에 채권 시장은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 의해서 시장을 뒤흔들 요소는 상당히 적어졌다. 제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거 조금 경고성 발언을 했던 건 뭐냐면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을 흔들 수 있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엔화 관련해서 왜 엔화가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54엔까지 내려가다가 다시 155엔 중반이냐 하고 의문이 있었는데요. 이 의문이 풀리는 그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재무상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일본 갓도 가스노부 재무장관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화상회의를 했고 그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경제와 금융을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베센트 장관과 저는 외환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것을 확인했다라고 얘기했고요. 최근 금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 저는 이제 의문이 풀렸어요. 이상하다. 왜 금리를 계속 올릴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나오는 거 보니까 물론 미국이 금리를 내리진 않았지만 얘네는 뭐 올리는 방향이 아니고 내리는 방향이니까 그럼 당연히 엔화는 강세화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강세가 계속되면 지난번처럼 회색 코뿔소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관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한번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회색 코뿔소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155엔에서 왜 딱 버티고 있느냐? 미국과 일본의 재무상이 환율 안정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엔화 강세가 안 되지? 하는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엔화 강세에 의한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졌다. 그래서 이 부분이 회색 코뿔소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는 게 이 발언에서는 제어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부들이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긴 내용들을 전달드리다가 날씨가 추워가지고 네, 저기가 꺼져서 너무 죄송하고요. 자, 오늘도 저희 영상 외에도 홍기빈 선생님과의 대담의 마지막 부분 여러분 찾아뵙게 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김태형 선생님과 서준식 교수님과의 대담, 아주 재미난 두 개 다 너무 재밌는 대담이에요.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도기책방, 오랜만에 두 번째 소설책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뵀는데 조금 더 봐주시면 제가 용기를 얻어서 도기책방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좀 섭섭해요. 섭섭해요. 저는 너무 재밌게 이 책을 많이 소개해주면 참 좋겠다 이러고 했는데 아무도 아니지, 조금밖에 안 보셔가지고 조금 섭섭했습니다. 그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설날 마지막 날인데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현장에서 라이브로 여러분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